걸로 이제 좀 잡으려고 하고, 마지막 주는 이제 학교 프린트하고 이제 교과서 위주로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 교재가 지금 보시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에 내용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형별 기출이라고 있어요. 유형별 기출이 있고 서술형 기출이 있을 거예요. 그죠? 유형별 기출이 끝나면 서술형 기출이 있을 거야. 이렇게 서술형 기출이 있을 거고, 이름이 모르겠어. 이름이 뭐야? 그리고 단원 성취도 평가, 그리고 고난도, 이렇게 4단원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열한 번 수업이 남았거든요. 11번. 그죠? 11번 수업이 남았고, 범위는 아마도 인수분해 활용부터 할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어디부터요? 어디부터요? 인수분해 활용 안 들어가고? 저번에 그냥 그걸로 끝내기로 했어? 그래서 여기는 이 교재에는 2차 방정식부터 있습니다. 2차 방정식부터 있고,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끝내고 나서 이제 인수분해가 들어간 학교는 인수분해까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될 건데, 2단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단원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제가 조금 빨리 달릴 겁니다. 초반에 좀 빨리 달리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시험 대비를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때문에 저는 여기에 좀 올인을 하셨으면 하는 목적에서, 의미에서 저는 조금 빨리 나갈 겁니다. 다시 얘기합시다. 숙제가 매번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갈 숙제에 대해서 저한테 궁시렁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궁시렁 되든 말든, 궁시렁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제가 주말 숙제를 적게 내드리고 주중 숙제를 좀 많이 내드리려고 해요. 거꾸로. 그 이유는 이제 주말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다른 학원들 다니죠. 그 주중에 완료를 못하는 부분들은 주말에 제가 조금 불러다가 완료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주중 숙제가 좀 많고 주말 숙제는 좀 적을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은 월화수목금 동안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면은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냥 쉴 수 있는 시간은 보장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주중에 대한 숙제를 제가 많이 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따라서 서론이 길죠? 왜 서론이 길까요? 너네 그런 느낌은 또 잘 봤잖아요. 왜 서론이 길까? 숙제가 상당히 많을 거란다. 오늘 이라는 얘기죠. 느낌 오지 않아요? 느낌이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잘 봐. 내 예상이야. 내 예상. 오늘 진도가 나가고 끝나고 나서 과제를 할 시간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대략 제가 예상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20페이지까지는 끝내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넌 오늘 그냥 수업 듣고 바로 가자. 아니, 내일 와야 되니까. 이제 내일까지는 끝까지 해오면 되는 거니까. 20페이지까지는 오늘 여기서 끝내고 가시고, 과제를 금요일까지 어디까지 해오시는 걸로써 저는 생각을 하냐면 40페이지까지 해오셨으면 해요.
금요일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20페이지까지 완료를 하시고 나머지 40페이지까지를 금요일까지 해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번 주가 숙제가 제일 많아요. 이번 주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숙제를 줄이려고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만 좀 고생해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유가 있을 겁니다. 저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솔직히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너네한테 받아들이기에. 다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설명을 처음부터 하나씩 다 해드리도록 할 거니까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어차피 고등수학까지 끝낸 사람들이 이게 어렵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고등수학에서 했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주의할 거 하나만. 우리가 아직 중학교에 대한 단원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허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만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 이퀄 0이 되면서 a가 0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좀 자세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방정식에 대한 뜻이 뭐죠? 방정식은 뭘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우리 이러면 서로 비협조적이면 안 되는데. 방정식을 뭐를 가지고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헐.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가 또는 거짓이 결정되는 것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결국에는 우리가 거짓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이 되게끔 하는 미지수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며, 이 참이 되는 미지수 값들을 우리 뭐라 얘기하고? 근 또는 해라고도 부르고, 이 근과 해를 구하는 이 과정을 뭐야? 방정식을 뭐한다? 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참이 되는 미지수 값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참이 되는 미지수 값들을 찾기 위한 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죠? 2차 방정식을 총 풀 수 있는 방법은 총 몇 가지다? 5가지입니다. 5가지. 이거는 다 알고 계셔야 되고, 어차피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똑같은 거니까. 첫 번째는 바로 뭐냐? 대입이야. 대입.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풀이법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인수분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근해 공식입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근해 공식을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뭐냐면 근을 찾기 위한 공식이거든요. 따라서 개수만을 가지고도 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외우고 이게 완벽한 식인 양 하시는데, 사실 이게 완벽하긴 해요. 항상 성립하거든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얘는 무적의 공식이긴 하지만,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되게 2차 함수까지 우리가 배우게 됐을 때 2차 방정식의 해를 되게 빨리 찾는 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근해 공식 안 외우고도.
때문에 그런 심한 내용을 금요일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그때까지라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셨으면 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아마도 제가 여기서 얘기해드린 이러한 내용들은 너네 학교에서는 수업을 못 들었을 정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대입을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대입이라는 걸 하게 된다면 참의되는 미지수의 값들을 찾기 위해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2분의 1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이런 것들을 대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언제냐면 우리가 근을 찾아야 되거든. 근을 찾고자 하는 게 이 방정식의 주 목적인데 근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이 주어진단 말이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이거예요 라고 주어진다고. 근데 그 주어지는 게 숫자일 수도 있고 문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거든요.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문자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야? 대입해서 우리가 반개식을 찾으라는 얘기야.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다가 플러스 k 이퀄 0의 한 근이 1이에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근이 주어진 거잖아. 그럼 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대입하시면 돼. 1-2 플러스 k가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는구나? 1이 되는구나 라고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근이 문자로도 주어질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4 이퀄 0에 대한 한 근이 알파가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 근데 뭘 찾으라고 했냐면 2알파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근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항상 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 이퀄 0이 성립이 될 것이고 따라서 뭐가 된다는 얘기지? 2배 해주게 되면 4알파가 얼마가 된다? 8이 됩니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근이 숫자로 주어질 수도 있고 뭘로도 주어질 수 있다? 문자로도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럴 때 뭐 하거라? 대입을 하시는 게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대입을 하신 다음에 관계식을 찾던지 값을 찾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고등학교 인수분해까지 했기 때문에 이 중학교 인수분해는 뭐 껌이겠죠 이제. 한 2달, 3달 전만 해도 인수분해 때문에 정말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뭐 그렇게 고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잘 보세요. 인수분해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잘 봐. ax제곱에다가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을 인수분해 하니까 a에다가 x 마이너스 알파하고 x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 됐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는 뭐라고 찾으시면 되는 거야? 그냥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x 이퀄 알파 또는 x 이퀄 베타가 됩니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지? 여기까지 알면 안 돼. 여기까지가 딱 학교 수준이야. 근데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거꾸로. 어떤 거? 근이 주어지는 경우에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차 식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보셔야 돼. 바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퀄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어. 됐어?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알파와 베타가 근이 같게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요 식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로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최고차항에서 얼마야? 2가 되기 때문에 2만 붙여주면 돼. 됐어? 그럼 이 식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잘 봐. 별로 안 어렵고 당연한 거 아닌가? 이거 당연한 거를 좀 어렵게 바꿔볼게.
만약에 내가 지금 표현한 이 표현법을 너네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내가 봤을 땐 니네 학교 정규생의 한 80%는 틀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죠? 2차식 fx에 대해서 2차식 fx에 대해서 f1이 0이고요 f2가 0입니다 라고 얘기했어. 1을 대입해도 0이 되고 2를 대입해도 0이 된다는 얘기지. 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fx라는 건 어떻게 표현해? x에다가 1을 넣어도 0이고요 x에다가 2를 넣어도 0이에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됐어? 근데 최고점 계수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으니까 a라고 붙여주는 거야. 좀 더 어렵게 해볼까? 잘 봐. 세 번째는 제곱근입니다. 세 번째는 제곱근이고요.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겠지.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ax 제곱의 값이 b가 됩니다. 이런 형태가 될 거야.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 대한 얘기야. 여기에서 우리가 풀어주시게 되면 x제곱의 자체가 뭐가 될 것이고 a분의 b라는 형태가 될 거고 따라서 x의 값이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됩니다 라고 해서 근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치? 물론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니까 우리가 루트
a분의 루트 ab라고 해가지고 뭐가 가해야 된다는 얘기지? 요리학까지는 해줘야 될 거야. 그치? 해주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근의 존재성이에요. 우리가 항상 근은 2차 방정식의 근은 항상 두 개입니다. 항상 두 개인데 우리가 일단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실수밖에 모르거든요. 따라서 허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두 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두 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우리가 따라서 이 근호 안에 있는 요 값이 뭐가 되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되면 양수여야만 우리가 뭐가 된다? 실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여기 a분의 b인데 갑자기 ab 어디 상관없다는 얘기고 같은 부호가 되면 된다는 얘기지. ab가 같은 부호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요 x제곱의 개수와 뒤에 있는 요 값이 같은 부호가 됐을 때 우리가 실근, 다시 얘기하면 근이 존재합니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원래는 실근 존재성이야. 허근이라는 건 아예 안 배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두 번째는 켤레근의 역할이야. 켤레근. 우리가 제곱의 형태에서 넘어왔을 때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들어가거든.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루트 앞에 부호가 반대가 되는 켤레근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x 제곱에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루트 q라고 얘기한다면 또 다른 근은 뭐가 되는 거야? p 마이너스 루트 q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거야. 항상 그래요? 아니, 항상 그러지 않아. 언제 가능해?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해. 다시 얘기하면 개수가 무리수일 때는 켤레근을 갖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잘 들어보자.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 이퀄 0입니다. 마이너스 4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4 이퀄 0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근을 구해주시게 되면 하나의 근이 1 플러스 루트 5가 되고 또 다른 하나의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야. 오케이? 따라서 하나의 근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구할 필요 없이 유추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잘 들어야 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 이퀄 0이 돼 있어. 이거 하나의 근이 얼마가 되는구나? 3이 된다는 사실을 알거든? 그치? 그럼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 3이구나는 아니야. 켤레근이라는 건 어디에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바꾸는 거니까 얘는 틀리는 거라고. 됐어요? 따라서 여기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바로 우리가 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하나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루트 2 이퀄 0이라는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럼 얘를 근을 구해보시면 하나의 근이 루트 2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또 다른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될까? 안 된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보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것들을 인수분해하게 되면 x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x 마이너스 1로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x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2하고 1이 근이 되기 때문에 켤레근이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루트가 들어간다 해도 켤레근을 갖지 않을 수 있다. 언제만 가능하다? 언제만 개수가 유리수일 때만 가능하다. 이걸 한 번 정도 나온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한 번 정도 나온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야. 봐봐. ax 제곱에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퀄 0이 됩니다.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된 다음에 하나의 근이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또 다른 근은 얼마가 될까? 몰라요 야. 됐어? 그러니까 니네가 1 플러스 루트 그러니까 이게 틀리는 거야. 어떨 때 얘가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걸 하나의 근으로 가질까?
A와 B와 C라는 이 개수가 유리수라고 보장이 되어 있어야만 켤레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가 또 다른 하나의 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만약에 ABC가 실수예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유리수의 단원을 포함하고 무리수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이런 경우에서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서는 무조건 대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럼 대입을 한다는 소리가 뭔 소리야? 얘를 넣어주라고. A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제곱이 되고 플러스 2B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서 플러스 C 이퀄 0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까? 따라서 이 켤레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줬니? 나도 하기 싫어졌어. 이 정도 사실 거면 알자. 개수가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가 나오는 형태에 대해서는 켤레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켤레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뭐야? 항상 이 켤레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유리수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학교 교과서에 보시면 켤레근에 대한 얘기 나오죠? 안 나와요? 나오는데? 교과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안 보지? 난 교과서 보거든요? 나와요. 그래서 ABC가 유리수일 때 얘가 하나의 근이면 얘가 또 다른 하나의 근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요걸 무시하죠. 이거일 때인데 이거일 때라는 걸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켤레근 존재 이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제 그 부분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네 번째는 완전 제곱식입니다. 완전 제곱식. 네, 아실 거예요. 저 고등학교 수학을 제가 가르치더라도 이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를 다 풀거든요. 따라서 근의 공식을 넣는 경우 손꼽아서 거의 볼 수가 없을 거고, 항상 완전 제곱식을 푼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 완전 제곱식을 구하는 과정도 아셔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근의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근의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A로 나눠요. A로 나누고 and 상수함을 넘깁니다. 원래 이항이라는 단어가 없어져서 제가 이항이라는 단어 못 씁니다. A를 나누고 x제곱에 플러스 a분의 bx가 될 거고 a분의 c가 이렇게 될 거죠. 이렇게요. 그럼 두 번째 뭘 하죠? 두 번째는 완전제곱식을, 왼쪽에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더하면 돼요? 2a분의 b의 제곱을 더합니다.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면서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돼요. 그런 다음에 마무리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마무리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처럼 계산해 주시게 되면 x의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라는 식으로서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간략하게 중간 계산 과정을 제가 생략을 다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잘 봐봐. x, 여기 나와있던 얘기를 그대로 드릴게요. 마이너스 4 이퀄 0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4를 넘기라고. 넘기면 어떻게 돼? x제곱이 2x가 될 거면 얘가 얼마? 4가 되는 거야. 그치? 양변에 얼마 더해? 1을 더하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 이렇게 더할 거고 얘가 5가 될 거야. 그러면 x-1은 뭐가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따라서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게 근의 공식보다 훨씬 빨라.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 다 외워봤자 이거보다 느려. 그리고 계산 실수할 경우도 굉장히 많고, 따라서 이런 형태로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겠죠? 이런 형태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얘가 1 이렇게 넘길 거야. 먼저 넘기는 게 먼저야.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그럼 뭐가 될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개했을 때 플러스 4분의 1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 되겠지? 얘는 얼마? 4분의 5가 될 거고, 따라 하나 더 쓸까? x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되는가? 루트 4분의 5니까 2분의 루트 5가 될 것이고,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게 훨씬 빠르다고. 속달만 되면 암산도 가능해.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완전 제곱식을 하려는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단순히 풀이할 때는 거의 대부분은 완전 제곱식을 가지고 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근해 공식은 뭐예요? 그럼 근해 공식은요, 그 근해 공식 자체로서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걸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모두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뭐를 가지고 이용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근을 찾는 근해 공식은 그 공식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것들을 잘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 파생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근거 계세 관계. 거기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몇 시? 토요일날 제가 여러분을 안 부르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숙제만 좀 제대로 해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죠?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해 공식은 x 이퀄 뭐가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서 이 근해 공식 자체의 의지는,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도는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짝수 근해 공식도 있었지? 정신 차리시고, 마이너스 b 프라임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제곱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b 프라임의 값은 뭡니까? 가운데 항이 짝수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짝수 근해 공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근해 공식, 그러니까 나는 너네한테 얘기하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 고정수학까지 공부할 때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근해 공식에 대해서 너무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한 채 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근해 공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distinct라는 약자를 써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근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호 안에 있는 것들.
이 근호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얘가 0보다 클 때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0과 같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딱 중학교 수준으로만 할 거니까 이때 근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되고 얘 몇 개? 1개가 되고 얘 몇 개? 0개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걸 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근, 서로 같은 두 근, 얘는 근이 없다 라고도 나오고 여기는 서로 같은 두 근은 개수로 파악할 때는 1개 취급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근은 2개인데 그 2개가 겹친 것밖에는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근과 계수 관계거든요. 이 근과 계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 이퀄 0에 대해서 a가 0이 아닐 때에 대한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한다면 두 개의 합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개의 곱은 뭐가 되는 거다? a분의 c가 됩니다 라고 했던 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죠? 정신 차리시고요.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하면은 실제로 두 개의 근인 알파라는 값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고 그다음에 베타라는 근 자체를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면 두 개를 합하고 두 개를 곱했을 때 위와 같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봐봐.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얘가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해를 갖기 위한 조건을 얘기하면은 뭐가 되는 거야? 존재만 하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만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선생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근데 여기다 플러스를 할 수 있겠지? 뭘 플러스로 할 수 있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주사위를 2개를 던졌을 때 아니면 주사위 1개를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을 A하고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해를 갖기 위한 확률은 얼마예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4B의 값이 A제곱에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B부터 맞춰주는 거야. B가 1이 되면 A가 될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될 수 있는 건 2, 3, 4, 5, 6이 되고 B가 2가 되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8이 되는 거니까 3, 4, 5, 6이 될 거고 B가 3이 되면 12가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4, 5, 6이 되고 B가 4가 되면 A도 똑같이 4, 5, 6이 될 거고 B가 5가 되면 뭐가 되는 거지? B가 5가 되면? 좀 위에다 쓸까요? B가 1, B가 2, B가 3, B가 4, B가 5, B가 6이 되면 이라고 얘기해서 1이 되면 뭐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아까 얘기했어.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6까지. 2가 되면 A는 어디? 3부터 6까지. 3이 되면 8이니까 맞죠? 3이 되면 얼마부터? 4부터 6까지. 4가 돼도 4부터 6까지. 5가 되면 20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5하고 6이 될 것이고 6이 되면 24가 될 거니까 A 값은 마찬가지 5하고 6이 될 거야. 그럼 개수를 생각해 주시면 5개, 여기는 4개, 여기는 3개, 여기도 3개, 여기는 2개, 여기는 2개가 될 거니까 총 몇 개가 돼요? 19개가 되나요? 그럼 36분의 19가 됩니다 라고 해서 확률을 구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이런 형태로 나올 거니까 해를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근각계수 관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각계수 관계. 이 근각계수 관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AX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해도 요즘에 좀 안 하거든요. 제가 좀 많이 착해져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너네 그러지 마. 알겠지? 제가 장애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꼭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해 공식이 이렇게 잘못 봐서, 왜 잘못 봐? 마이너스 1과 2라는 근을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얘 여기가 2a고 여기가 4ac인데 이걸 바꿀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거를 계산했더니 얘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그럼 써주시면 돼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게 2구나. 둘 중에 큰 거니까 얘는 작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써주시는 거라고. 그리고 두 개를 더하는 거야. 이체로, 이 모양 그대로 더해 주시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a가 될 거고 여기에 2b가 될 거고 뒤에 건 없어질 거면서 두 개 더했더니 1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b는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됩니다 라고 써줄 수가 있고. 집중해야 돼. 이거 되게 많이 하고 니네 맨날 질문하잖아.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개를 곱할 거야. 분모 곱하면 뭐가 될 거고 a제곱이 될 거고 분자를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 될 거니까 뭐가 돼? ac가 된다고. 이렇게. 그러면 a가 약분되면 a분의 c가 되고 두 개를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2a라고 찾아줄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를 본래식에다가 올려주면 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ax에다가 마이너스 2a 이퀄 0이 되기 때문에 a로 나누고 2를 곱하면 결국 이 식과 똑같은 얘기가 될 거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 본래식은 원래 이거였습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을 찾아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형태들이에요. 이런 것들 알고 계시고 이거 다 정리하시면 심화적인 내용을 얘기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채로 문제만 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개박살 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쵸? 때문에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 정리하셨으면 할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바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ax 제곱에다가 플러스 bx에다가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적는 게 있죠. 지금 습관적으로 얘가 항상 습관적으로 제가 적고 있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치부창 개수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최고창 개수가 문자로 나올 때가 있어요. K, A, M. 그럼 그게 항상 0이 아닌 조건들은 다시 얘기하자. 최고창 개수가 0이 되는 값들은 다 제외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 제외를 해 주셔야 된다고. 따라서 저거는 습관처럼 제가 적어 놓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애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잘 봐. k-1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에도 이렇게 나왔어. 쭉쭉쭉쭉쭉쭉 문제를 풀다 보니까 k의 값이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왔다. 그럼 내가 k 값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1하고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채점을 해. 그랬더니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만 된대. 그러면 왜? 맞네. 야, 시험 볼 때는 그걸 잡아내지 못해. 그럼 너네는 답지를 써놓고 채점할 때 뭐라고 하는 건 줄 알아? 채점할 때 실수했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야. 항상 적어주잖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고창 개수가 문자일 때는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
첫 번째 이런 게 나와요. 1차 항의 개수를 잘못 봤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1차 항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두근의 곱으로서 A분의 C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두 번째, 만약에 상수함을 잘못 봤어요 라고 얘기하겠지. 상수함을 잘못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 두근의 합인 마이너스 A분의 B를 이용하겠다는 얘기구나. C를 제외하고. 되니? 여기까지가 딱 기본적인 거야. 기본적인 거. 그러면은 이제 어떤 문제로서 등장하냐면 세 번째, 2차 계수를 잘못 봤어요 라고 얘기 나왔어.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할 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할 때 항상 뭐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 A라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데, 그럼 두근의 합도 못 쓰고 두근의 곱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A를 없앨 수가 있어. 어떻게 없앨 수 있냐면 두근의 합을 하고 두근의 곱을 한 걸 나눠버리면 돼. 나눠버리게 되면 이거분의 이거로서 나누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기 때문에 A가 사라진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애들이 멘탈이 이제 깨지는 거야. 2차항 계수를 잘못 봤다라는 건 해본 적이 없는데가 아니라 2차항 계수를 잘못 봤으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에서 나오는 그 2차항 계수를 없앨 수 있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꼭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습니다. 풀이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 총 5가지가 있고 그 5가지 안에서 무조건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작성이에요. 뭐가 이상하네. 2차 방정식 작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2차 방정식 작성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의 모양을 보고 근의 모양에 따른 2차식 세우기야. 다시 얘기하면 근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2차 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첫 번째 케이스로는 두 근의 합과 곱을 근으로 갖는 2차식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개의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쓸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러면 그냥 해주시면 돼요. 얘를 하나의 근이라고 생각하고 얘도 하나의 근이라고 생각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 하고 알파 베타를 더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 하고 알파 베타를 곱하면 돼요.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었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가 되는 거니까 더하시면 A분의 C-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는요. 두 개를 곱하래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고요.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가 되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제곱분의 마이너스 BC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새롭게 생기는 2차 방정식은 두 근의 합이 얘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가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세워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AX제곱 으로 시작을 하면 뭐가 되면 돼? 플러스 B-C의 X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c 이퀄 0입니다 라고 세워주시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거 그냥 이거분의 이거가 이런 형태로서 세워주는 거니까 이거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러한 형태로서 계산을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두 번째, 여기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보시면 두 근의 차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근의 차, 두 근의 비라고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두 근의 차가 알파가 됩니다. K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근의 B가 M 대 N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두 근의 차를 K라고 한다면 근 두 개를 어떻게 두면 돼? 하나 알파, 하나를 이렇게 두면 돼. 마이너스 K라도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그럼 만약에 두 근의 B가 M 대 N입니다 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두면 돼? 알파 대 베타가 M 대 N인 거잖아. 얘를 둘 때 어떻게 두시는 게 편한 거냐면 알파를 MK, 베타를 NK라고 두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따라서 이거를 그냥 하나의 숫자처럼 생각해서 꼭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때 K를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굳이 모르셔도 되니까.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나오겠지. 바로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두 근의 절대값에 비한 두 근의 절대값이, 다시 얘기하면 알파에다가 베타에 대한 비율이 M 대 N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절대값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뭘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절대값이 나오게 되면 부호를 판단하셔야 돼. 돼서 두 개의 부호를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럼 이 두 개의 부호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에 대한 근이 알파하고 베타가 되는데 절대값의 B가 M 대 N이니까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겠지. 따라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냐면 알파 베타인 A분의 C에 대한 부호를 판단하시는 거야. 만약에 알파 베타가 음수야. 잘 봐. 알파 베타가 음수면 하나의 근을 알파 또 다른 근을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놓으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냥 뭐가 양수인데 뭐가 음수 필요 없다고. 필요 없이 얘가 되면 그냥 알파 대 마이너스 베타의 비율이 M 대 N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라고. 됐어?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알파 베타가 양수야. 조심하셔야 돼. 알파 베타가 양수가 되면 왜 조심해요? 왜냐하면 알파 대 베타가 M 대 N일 수도 있지만 알파 마이너스 알파 대 마이너스 베타가 M 대 N이 될 수도 있어.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 큰일 나요. 그러다 골로 가요 진짜. 야, 뭐지? 쉬운 거는 쉽다고 안 보고 어려운 건 어렵다고 안 보면 도대체 뭘 보겠다는 얘기야. 얘는 한 문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다른 거보다는. 따라서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거는 당연히 나오면 너도 맞고 쟤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변별력이 필요가 없어. 너네 학교에서 만약에 100점 방지용으로서 몇 문제를 낸다면은 한두 문제를 낸다면 얘는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절대값에 대한 비. 따라서 이것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위에 거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아래 거는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듯 하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걸 더 해줄까? 더 해주면 아니야. 뭘 더 해줘. 뭘 더 해주냐. 그냥 해줄 텐데. 이거 다 정리하신 다음에 지우는 가셔도 되고요. 지우는 가셔도 되고 나머지 분들은 20페이지까지 파티션을 총 3개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각 유형마다 한 문제씩 있으니까 각 유형마다 그럼 총 23문제거든요. 23문제 23문제를 40분을 기준으로 잡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써 계산을 하셔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정리하고 바로 가셔도 돼요? 네.